안녕하세요. 정의정책연구소의 기후위기 대응센터장 박항주입니다. 정의당의 사회비전 세 번째 주제, 생태전환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 생태전환은 지구적 위기와 지구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주제입니다. 지금 1.5도가 2050년도까지 올라가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UN 보고서에 의하면은 앞으로 10년 후 더 당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최근 50년간 생물종 다양성 풍족도가 무려 6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불평등을 보게 되면 전 세계 1인당 평균 소득이 77,000달러인데 인구의 절반이 2,000달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평등이죠. 이런 지구적 위기와 불평등이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들이 주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사회 비전은 바로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생태 전환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생태 전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수립을 하고 단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회적 공동의 목표를 이행을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노동자 소유기업, 다양한 사회 경제 조직들이 든든하게 탄탄하게 묶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회 경제 조직의 연대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확장 전략과 공생 전략이란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전략에 기반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생태전환 역량은 어떨까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탈성장 또는 포스트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복지국가라 함은 성장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성장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웰빙 경제입니다. 지구적 한계에 근거해서 복지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가 웰빙 경제의 핵심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급진적인 내용들이 바로 탈성장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성장을 넘어라는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유럽의 위원회 8명과 국제 전문가들이 한 130명이 모여서 2박 3일간 국제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그 주제들을 보게 되면 지구적 위기, 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성장 없는 세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통적인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제적인 흐름들은 전반적인 이 생태 전환을 복지 국가를 넘어선 사회 생태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 녹색 전환과 관련돼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기가 됐죠. 대표적인 게 저탄소 녹색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철저하게 기업의 중심으로 하는, 오히려 시장을 확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거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폈죠. 그렇지만 그 그린 뉴딜 정책은 기업들에 포획된 관료들에 의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세계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뒤처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 역량은 어떨까요? 지금 다양한 환경단체, 기후단체, 기후행동, 그다음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조직들이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로 묶어내거나 정치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하기 위한 대응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전환을 위한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22년도 9.14 기후행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약 3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35,000명은 조직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체들,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최초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은.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들, 그리고 기후위기와 파생되어지는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심각하다고 느낀 것들이죠. 그런 세력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게 저는 9.24 기후행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녹색 단협에 대해서 서서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작업장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다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농민에서도 이 다양한 이제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생산 조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가능성도 다 묶어내고 아까 확장 전략과 공생 전략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생태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사명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의당이 생태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량들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기존에 민주당 때부터 생태 전환 역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정의당의 생태 전환, 그다음 정치적 역량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적, 재정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의당 내에서는 생태 문제, 기후위기 문제를 하나의 부문 운동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진국들이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는 복지국가를 넘어서 지구를 하나의 체계로 보는 것이죠.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의당은 여전히 하나의 부문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생태전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문이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주어가 돼야 되고 핵심적 과제로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어지는 하나로 묶어지는 생태전환이라는 목표, 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환과 정의당 내의 변화가 없이는 다양한 과제를 실행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만이 정의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생태전환의 목표를 수립을 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